숫자는 언제나 냉정했다. 조회수, 구독자 수, 좋아요, 실시간 채팅 숫자, 광고 단가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시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노래보다 그래프를 먼저 보는 버릇을 들였다. 그런데 2025년, 그 차갑고 무심한 숫자들이 하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펼쳐졌다. 김용빈.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 트로프린스. 어느 날 오전, 평범한 듯 시작된 하루는 오후가 채 되기도 전에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기 힘든 장면으로 기록됐다. 한 편의 영상이 업로드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백만,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000만을 돌파하는 기적이 실시간으로 벌어진 것이다. 유튜브 메인, 인기 급상승, 음악 카테고리 최상단, 실시간 검색어까지 화면 어디를 봐도 그의 이름 3글자가 번쩍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차트가 아니었다. 바로 사콜세븐,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명예의 전당이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였다. 사콜세븐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가벼운 팬클럽 프로젝트쯤으로 여겼다. 사콜이라는 단어에 깃든 추억, 그리고 한때 전국을 쓸어 담았던 노래 예능의 열기만 떠올렸을 뿐 누구도 이 이름이 훗날 트로트 팬덤 역사를 뒤집을 상징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용빈의 머릿속 그림은 처음부터 달랐다. 그는 사콜세븐을 단순한 팬카페도, 단순한 굿즈 프로젝트도 아닌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성장하는 실험실로 설계하고 있었다. 숫자가 아닌 얼굴을 떠올리는 공간, 조회수가 아닌 이름과 사연을 새기는 무형의 명예의 전당. 그리고 그 실험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유튜브 신기록 영상이었다. 2025년 1월, 사콜세븐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첫 영상이 채널에 올라왔을 때 화면 속 김용빈은 화려한 조명 대신 조용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카메라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숨소리까지 담아냈고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떠오르네요. 이 한 문장이 댓글창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떨리던 손. 허름한 연습실에서 새벽까지 들리던 목 연습 소리. 첫 방송 대기실에서 혼자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 모든 시간들이 한 줄의 문장에 녹아 있었다. 사콜세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용빈은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 아주 작은, 그러나 누구보다 간절한 질문을 올렸다. 제가 가는 길, 여러분도 같이 걸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한 사람들은 숫자가 아닌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닉네임 뒤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이어폰을 끼고 그의 라이브를 기다리는 사람들. 병원 대기실에서 그의 노래로 불안을 달래는 이들. 밤샘 근무 후 새벽에 올라온 영상 하나로 버텨냈다는 댓글들. 조회수 그래프 뒤에 숨어있던 삶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김용빈은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자신의 채널이 단순히 노래를 틀어놓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2025년 5월, 그 거대한 버튼이 한국 인터넷의 중심을 통째로 눌러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새벽 6시, 숫자를 넘어 전설로라는 문장이 박힌 영상 썸네일이 조용히 업로드됐다. 별다른 티저도, 화려한 예고 방송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팬들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무언가가 터질 거라는 것을. 출근길 지하철 안, 학교 가는 버스 안, 카페바 테이블 위. 사람들은 동시에 같은 영상을 눌렀다. 조회수는 1만, 3만, 7만, 10만을 지나 정신없이 튀어올랐다. 영상이 공개된 지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채팅방에는 같은 말이 계속 올라왔다. 이거 진짜 뭐냐?
영상 속 김용빈은 단 하나의 곡을 부르고 있었다. 화려한 반주도, 거대한 오케스트라도 없었다. 오로지 기타 한 대,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러나 그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트로트를 락처럼, 발라드처럼, 그리고 다시 트로트처럼 휘어잡으며 장르의 벽을 깨부쉈다. 이 영상이 단 하루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을 때 사람들은 그 결과를 기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콜세븐의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개방 선언일. 숫자가 폭발한 날이 아니라 사콜세븐 명예의 전당이 비로소 문을 연 날. 누구도 모르게 그날 밤 사콜세븐 비공개 게시판에는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이곳에 새기겠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은 화려한 홀도, 대리석 기둥도 없었다.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아주 단순한 아카이브. 그러나 그 안에 새겨진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들이었다. 첫 구독을 누른 날짜, 첫 댓글을 남긴 시간. 처음으로 그의 콘서트 티켓을 손에 넣고 떨리며 인증샷을 올리던 밤, 채널이 힘들어 보일 때 부리는 여기 있다고 남겼던 짧은 문장들. 팬들의 흔적이 그 공간의 벽이자 천장이자 바닥이 되었다. 명예의 전당의 가장 깊은 안쪽,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구역에는 또 하나의 항목이 있었다. 그 이름은 7인의 방. 사콜세븐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담긴 공간이었다. 일반 팬들은 그 방을 볼 수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김용빈이 가장 힘들었던 날 옆에 서준 7명의 팬이 있다더라. 조회수 떨어졌을 때도, 악플이 쏟아졌을 때도 늘 같은 이름들이 댓글 맨 위에 있었다더라.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빈 또한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단 한 번, 생방송 중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은 있었다. 제가 숫자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사콜세븐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팬들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팬클럽 랭킹이 아니라 버티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헌정이라는 것을. 명예의 전당이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있었다. 이곳은 숫자를 버린 공간이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숫자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의 기록창이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기록이 중단되어 버린 날, 조회수가 더 이상 치솟지 않던 날들의 캡처 화면도 그대로 그곳에 보관해 두었다. 1000만 뷰 영상만이 아니라 10만을 넘지 못했던 영상, 알고리즘에 밀려 한참 뒤에 발견된 무명곡, 제목도 평범해서 클릭조차 잘 되지 않던 콘텐츠들. 그는 그 모든 영상들 옆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이날 댓글에서 한 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하셨다. 이 영상으로 오늘 하루 버텼다는 분이 있었다. 그렇게 숫자는 사라지고 대신 기억이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쌓일수록 명예의 전당은 더 단단해졌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김용빈이 1000만 조회수 영상을 터뜨리며 트로트 유튜브 신기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바로 그 순간부터 업계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방송국 편성팀은 갑자기 그의 이름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고 광고주들은 Z세대와 4050을 동시에 잡는 초이기 아티스트라는 레포트를 돌리며 회의실을 들썩이게 했다. 그리고 무대 뒤쪽,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가수들의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었다.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 바로 이재혁이었다. 실력과 외모, 팬덤까지 모두 갖추고 다음 세대의 트로트 에이스라고 불리던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인터뷰 자리에서 저도 언젠가 저 기록 한번 넘어보고 싶네요 라는 말을 가볍게 던졌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